안녕하세요. 곽상수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재앙적인 기근의 연속이라 할 정도로 식량 확보는 중요합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과다한 화석에너지 사용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가뭄, 홍수 등의 환경 문제는 심각한 식량 문제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식량 생산 감소, 곡물 수출 통제로 자칫 세계 식량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현재 지구 인구 약 80억 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8억 1천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영양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50년에는 세계 인구가 97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고, 지금 추세대로 식량을 소비한다면 2050년에는 지금보다 식량은 1.6배 이상, 에너지는 3배 이상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 곡물 자급률은 20.2%로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치권과 국민의 대부분은 돈만 있으면 식량을 조달할 수 있다는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계 식량 문제에 대응하면서 우리의 식량 안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량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시기에 정권이 뒤집힐 사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너무나 많습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일도 어렵고 생산한 식량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토지의 면적과 노동력이 제한적이던 봉건 시대에는 이웃 국가를 침략해서 토지와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고질적인 기근을 해결하는 가장 적극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등 여러 가지 제한 요인으로 세계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 전쟁이 일어날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은 기상재앙, 정치 제도적인 이유 등으로 끔찍한 식량 대기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아일랜드에서 감자 잎마름병으로 발생한 대기근에 대한 기록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1845년부터 1852년까지 번진 감자 잎마름병으로 100만 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주민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자 대기근으로 아일랜드 인구가 25% 이상 줄었습니다. 300년 이상 이어져 온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린 1917년 러시아 이열혁명도 식량 위기가 초래한 사건입니다. 1930년에서 1933년까지 계속된 소련의 대기근으로 870만 명이 희생된 역사가 있습니다. 부유한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강제로 몰수해서 집단 농장을 만들었던 스탈린 5개년 계획이 초래한 부작용이었습니다. 이 기간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에서 발생한 대기근은 스탈린 정부의 정치적 의도로 저지른 집단 학살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연이어 발생한 3년 대기근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재로 평가됩니다. 중국 전역에서 최대 5,5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1958년에 시작된 중국 공산당의 대약진 운동 기간에 식량 생산의 걸림돌로 인식되었던 들쥐, 파리, 모기, 참새를 제거하는 운동이 초래한 부작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해충과 유해동물이 창궐하였고, 결국 낙후된 농업기술과 인민공사를 통한 비효율적인 식량 분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대기근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뼈아픈 대기근을 경험하면서 식량 안보 확립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중국 농산물 전체 수입량이
전체 수출량을 앞지르면서 식량 위기를 체감하고 중국 공산당과 중앙정부 국무원은 매년 초 발표하는 1호 문건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의 삼농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의 곡물 자금률은 91%이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여 중앙정부는 1년분의 곡물 재고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500만 명의 공산당원을 가진 중국이라도 식량 문제가 발생하면 정권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오랜 역사를 통해 알고 있어 식량 안보와 농업 정책을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근의 역사가 많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듯이 임금은 종묘와 사직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단에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 것은 백성들의 먹는 것을 해결한 것이 임금에게 중요했기 때문이며 먹을 것이 부족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인구의 사마를 앗아간 3대 기근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부터 1594년 사이에 개갑 대기근으로 70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선 현종 제위기인 1670년 경술년과 1671년 신해년에 있었던 경신대기근은 조선 팔도 전체가 풍작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약 140만 명이 굶어 죽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20여 년 뒤 숙종 제위기인 1695년부터 1699년 사이 5년간 지속된 얼병대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가 최대 1600만 명이라면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되는 500만 명이 3번의 대기근으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한말까지 문물과 제도를 기록한 정보문헌비교에 따르면 정조 10년인 1786년에도 전국적으로 인구의 45%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백성들의 굶주림으로 결국에는 민심을 잃게 되고 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 왕조의 모순이 일거에 분출한 1812년 홍경래의 난도 흉년으로 인한 식량난이었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1994년부터 1999년경까지 있었던 고난의 행군에서 최소 약 1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아마도 1000만 명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김일성이 교시한 주체농업에 따라 다락밭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산림을 훼손하다가 농업이 망가지고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을 겪은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은 열악한 경제로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으로는 2010년 세계 곡창지대 하나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의 가뭄으로 촉발된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랍여봄을 들 수 있습니다. 아랍여봄은 아랍권 국가들이 장기 독재 정권의 부패, 인권 유린, 빈곤 등의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던 것이 원인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빈곤과 식량난이었습니다. 특히 아랍권 국가들이 식량을 크게 의존하던 러시아가 2010년에 흉작으로 밀 수출을 막으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민중봉기가 아랍의 봄으로 이어졌고 티니지 등 여러 나라의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이 거의 중단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세계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량 안보 문제 대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식품 가격 상승, 이주 노동자 입국 지연으로 우리나라 농업 부분 생산 차질 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면 제2의 아랍의 봄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80%의 곡물을 수입하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중 패권 다툼,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는 수개월째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세계 곡창지대가 동시다발적으로 기상재앙을 맞게 되면 곡물 생산 국가는 수출을 금지할 것이며, 이는 바로 식량 대란을 촉발할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선진국의 기본 조건은 식량 안보입니다. 과거 식량위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글로벌 식량 수급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가 생존 차원에서 식량 안보 및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